자,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한번 볼까요? 어떤 선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작은 기기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대체 어떻게 내 목소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를 뚫고 저 멀리 있는 친구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뭔가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쉽게 풀어가 볼 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해하려면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매개체, 전파입니다. 모든 무선 통신의 기본이 되는 이 파동, 대체 정체가 뭘까요? 파동.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잔잔한 연못사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그 물결을 상상하시면 돼요. 물 자체가 전 멀리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그냥 그 자리에서 위아래로 출렁일 뿐인데 그 출렁이는 힘, 즉 에너지가 주변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파동이 얼마나 빨리 흔들리는지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게 바로 주파수라는 거죠. 1초에 몇 번이나 진동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단위고요. 과학자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헤르츠, Hg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라디오 있잖아요. FM 91.9MHz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초의 전파가 무려 9,190만 번을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음파랑 통신에 쓰는 전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음파는 공기 같은 게 없으면 전달도 안 되고 속도도 엄청 느리죠. 하지만 전파는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이 우주 공간에서도 빛의 속도로 쌩쌩 날아갑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랑 바로바로 통화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텅 빈 파동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나오죠. 아니, 이 텅 빈 파동에다가 어떻게 우리 목소리 같은 정보를 태워서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전파라는 건요,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신에 쓰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죠.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게 있을 거야 하고 이론으로 예측했고, 마르코니가 이걸 기술로 다 구현해냈고요. 하지만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꽝 하고 박히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그 비극적인 타이타닉호 사건입니다. 이 무선 기술 덕분에 7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조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전파는 그냥 신기한 발명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 파동에다가 어떻게 목소리를 딱 붙여서 보낼 수가 있냐는 거죠.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는 변조라고 하는데요. 말은 어려워 보여도 원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변조라는 걸 아주 쉬운 세 단계로 한번 쪼개볼게요. 첫째, 여러분의 목소리, 즉 정보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힘이 좀 약해요. 둘째, 이 약한 신호를 저 멀리까지 실어다 줄 아주 힘세고 빠른 반송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택배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반송파라는 트럭에다가 목소리라는 짐을 실는 겁니다. 트럭의 진동 모양을 목소리 모양에 맞춰서 살짝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목소리가 트럭에 딱 실려서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전파만 쏜다고 해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통화할 순 없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버린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셀룰러 네트워크입니다. 옛날 초창기 휴대폰 시스템을 생각해보면요. 이게 꼭 라디오 방송국 같았어요. 힘센 기지국 하나가 도시 전체에다가 빵 하고 신호를 쏘는 방식이었죠. 근데 쓸 수 있는 채널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정말 몇 명 안 됐어요. 게다가 멀리까지 신호를 보내야 하니 핸드폰은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진짜 말 그대로 벽돌폰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해결책은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넓은 지역을 기지국 하나로 다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지역을 벌집처럼 잘게 쪼개자는 거였어요. 이 작은 구역 하나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각 셀마다 힘 약한 기지국을 하나씩 두는 거죠. 자, 이 방식이 왜 천재적이냐? 바로 주파수 재사용이라는 마법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파는 멀리 가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진 셀에서는 똑같은 주파수를 또 써도 간섭이 없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서 쓰는 주파수를 저 멀리 강북에서도 또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 겁니다. 이게 바로 셀룰러의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옛날 방식으로는요, 큰 도시 전체에서 고작 700명 정도? 그 정도만 동시에 통화가 가능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700개 채널을 이 셀룰러 방식으로 재사용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도시에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원이 똑같은데 수용 인원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막 운전하면서 통화해도 전화가 안 끊기잖아요. 그게 다 이 두 가지 기술 덕분이에요. 첫째가 위치 등록. 네트워크가 항상 내 핸드폰이 어느 셀 아래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가 핸드오버. 내가 셀 경계를 넘어갈 때 통화를 옆 동네 기지국으로 아주 부드럽게 넘겨주는 거죠.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게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는 약간 사회적인 측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전파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함께 써야 하는 아주 소중하고 유한한 공공자원이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모든 방송국이랑 통신사가 전부 다 똑같은 주파수를 쓴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다 뒤죽박죽 섞여서 아무것도 들을 수도 통화할 수도 없는 완전 아수라장이 되겠죠. 바로 이런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차선을 긋는 것처럼 이 주파수는 방송용, 저 주파수는 통신용, 또 저기는 군사용, 이렇게 딱딱 용도를 정해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주파수를 나눠주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초기엔 그냥 자, 너네 이거 써? 하고 지정해줬어요. 그러다가 이동통신 사업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요? 수요가 막 몰리는 황금 주파수 대역은요, 수조 원이 오가는 경매를 통해서 주인을 찾아요. 보이지 않는 땅 따먹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 자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쫙 모아서 전화 한 통이 걸리는 전체 과정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거는 전화 한 통이요, 사실은 이렇게나 놀라운 여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먼저 전기 신호로 바뀌고 이게 변조라는 기술을 통해서 전파에 딱 실려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날아갑니다. 제가 막 움직이면 네트워크가 알아서 통화를 옆 기지국으로 또 그 옆 기지국으로 끊김없이 넘겨주고요. 마침내 이 신호가 친구 핸드폰에 도착해서 다시 목소리로 짜잔 하고 바뀌는 거죠. 이 모든 게 정말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은요, 무슨 마법 상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양방향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라디오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또 잘 잘려진 네트워크 안에서 1초도 쉬지 않고 소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전파라는 도로는 차가 너무 많아서 꽉 막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수십억 개의 새로운 기기들은 어떻게 다 연결해야 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쓰는 새로운 도로를 뚫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공위성을 써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을 다스리려는 인류의 도전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